됐습니다. 네, 저는 추부포도 장목회장 황대일입니다. 우리 추부포도 장목 회원은 61명이고요. 지금 추부포도가 지금 참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장 대표님 그 잠깐 인사 말씀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추부포도 최홍영입니다. 루비로망 하고요. 지금 신품종 흑황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 샤인마스켓은 노지에 요거 3줄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멀리 저희 농장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금알 대표 박기현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비가 많이 왔다 그랬죠. 단비가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비는 지금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잎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부터 지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샤인마스켓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아서 지금은 재배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건너올 때 잎이 이렇게 쪼그러진 거 뭐라 그래요? 바이러드 그러죠. 이건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서 질소 부족으로서 잎 두께가 얇아서 함수량이 부족해서 햇볕에서 뒤인 거거든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쪼그라집니다. 고추가 이렇게 되면 뭐라죠? 질소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쪼그라집니다. 시들입니다. 그죠? 이거는 질소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쪼그라집니다. 이 고추는 키가 크다. 고추는 집에 있는 고추나 안방에 있는 고추나 덜에 있는 고추나 끝이 굵고 만졌을 때 단단해야 된다. 자, 이거 뭡니까? 무르죠? 그러면 이 포도가 뭡니까? 잎이 내리가 보면 니리끼가 힘없죠? 사람도 얼굴을 보면 피죽도 못 먹었다 그 이야기하죠. 껍질에 죽을 못 먹을 정도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이 포도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에 그 200평의 요소를 10포를 줬다는데 10포 줘도 지금 묻었다 소리 안 하잖아요. 표시가 안 나요. 지금 많이 좋은 사람이 샤인마스켓 포도에 100평에 지금 7포 좋은 사람이 많이 줬어요. 예. 먹었다 그래야 되는데 먹었다 그러는 걸 왜 못하냐면 잎 속에는 뭐가 있냐면 뿌리가 소화시키면 원소가 바뀌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질소. 요소를 주면 암모니아에서 바뀌어서 가스가 빠지고 질소로 남아요. 질산태 질소. 뿌리에 잔뿌리 털이 있어요. 요놈이 소화를 시키면 누구의 영향으로? 잎에서 영양이 내려가서 뿌리 소화액이 나온 거예요. 그 소화액에 단물과 달달하고 그 다음에 식초가 들어가요. 그 식초 뿌리에 산으로서 녹였을 때 미생물이 그 안에 살아요. 뿌리가 소화를 안 시키고 미생물이 소화시키죠. 그럼 질소를 소화시키면 요놈이 딱 바뀌어가지고 아미노산 단백질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인상가리는 그냥 올라가 여기 있잖아요. 잎이 빨간 거는 가리, 바닥에 시푸르게 몸뚱이에 시푸른 건 청태, 인산. 그죠? 그래서 이 밑둥이 가늘면 대부 현상에서 뿌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이것처럼 뿌리가 나와야 돼요. 나오고 있죠 이게. 여기서 다시 나와야 돼. 전목 위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건강하게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떠당 때는 뿌리가 친화력이 없는 거 요런 거에다 이걸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친화력이 없는 것들은 대부 현상 우가 굵다 그런 것들은 비누를 그 비료포대를 감든지 통을 씌워서 흙을 채워서 셰뿌리를 내려라. 그래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지상부에서 내려가서 뿌리에 소화액을 내놔줘야 된다. 그래서 잎이 수분을 안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뿌리에다가 아무리 물을 줘봐라 포도가 까매지고 굵어지는가? 요소를 줘야 되지. 뿌리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된다. 그거는 영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를 먹어야 된다. 이제 조금 얼룩이 와요. 200평에 10포 요소를 먹었을 때 이제 조금 와요. 그 어디다 요 포도다가 뿌린 거예요. 요 포도를 만지면 대글대글 돌띠처럼 야물고 요놈하고 요놈은 색이 다르죠. 그죠? 그럼 진한색 얘들은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연한색 얘들이 잘 망한 거예요. 그러면 연한색하고 진한색은 또 차이가 나거든요. 연한색하고 진한색하고. 그래서 포도가 먹었으면 먹었다 해야 된다. 안 먹었다 그러면 그 말은 먹은 현상을 안 나오는 거는 가리량이 많아서 그래요. 인산가리.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토양에 먼저 선점해가 들어있는 인산가리 과다해서 안 먹었다 할 수가 있어요. 비빔밥이 짜으면 밥그릇이 넘쳐도 밥을 더 해야 되죠. 비빔밥이 짜은데 밥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짜봐서 맛이 없죠. 우리 포도나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의 식물에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과다로서 농사가 생산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물자가 늘어나면서 비료 과다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안 밝혀냈죠. 그리고 질소가 부족해서 장애를 갖다가 아무도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생산이 감소하는 거죠. 가리 과다, 인산 과다. 인산이 과다되면 나무 몸뚱이에 시퍼렇게 튀어나오죠. 이거 여기 보이죠? 인산이 튀어나와요. 제주도 가면 밀감나무가 시퍼렇게 튀어나와요. 사과나무 인산이 튀어나온 거 보시죠? 시퍼렇게. 인산이 튀어나오면 뭐 합니까? 빙초산을 뺏기라 그러죠. 빙초산을 뺏기면 독약을 또 뿌리는 거죠. 요소를 먹고 질소가 들어가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바뀌어서 잎으로 가면 탄수화물로 바뀌어요. 그럼 탄수화물로 바뀌면 몸속에 탄수화물이 늘어나면 순환작용에 의해서 인산을 소화를 시키고 몸으로 써요. 인산이 낮에 먹은 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낮에 먹은 가리도 못 버려요. 낮에 먹인 칼슘도 못 버려요. 칼슘, 마그네슘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면 인체가 해로워지겠죠. 우리가 먹으면 토양이 너무나 오염시키고 있어요. 기술센터 우리나라는 잘 정리되어 있어 가지고 흙을 파다주면 그 흙을 분석해줘요. 흙은 이렇게 절벽을 잘라야 돼요. 절벽을 잘라내고 여기저기 자르면 안 된다. 될만한데 한 군데 딱 잘라가 좋고 나쁘고 세 군데라면 세 개를 따로따로 해야 되지. 이걸 흙을 섞으면 안 된다. 썩는다는 노타리 치가지고 이래 썩는 논의 기준이지 밭에는 이동 안 한다. 왜 안 하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정극이에요. 한번 줘놓고 나면 결합이 되면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플러스 정극의 비료가 늘어났는데 마이너스 정극의 질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정극의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정극은 토양이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을 맞추라 그러는데 소똥태비, 돼지똥태비, 닭똥태비 축분이 유기물이 맞긴 하나 그 성분이 다르다. 그래 이야기하셔야 될 겁니다. 나무는 모든 작물은 지금 이 잎을 보면 요 잎은 지금 안에 쪼글쪼글해요. 쪼그러진 거 보이죠? 근데 요 잎은 막죠? 똑같은 풀인데 그러면 얘는 지금 비료를 먹을까 뭘 먹을까 뜨거워서 짜봐서 쪼그러졌다. 고추가 밭에 가면 이렇게 쪼그러진 거 있죠? 쪼글쪼글한 거. 그죠? 고추의 비료를 나긋나긋 길어야 돼요.
쪼그러졌다는 건 생장점에 포도가 쪼그러졌죠. 생장점에 갈이 가다 고온열상이 일어나는데 왜 갈이 가다 고온열상이 일어나고 멀쩡한 놈 멀쩡하냐는 거. 얘만 일어나고 얘는 멀쩡해요. 다르죠? 얘는 질소를 먹고 이제 정상이 되고 있고, 질소를 먹고, 얘는 쪼그러졌잖아요. 갈이 가다 고온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추 이파리가 쪼글쪼글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있죠. 밑에 이파리만 보고 있고. 밑에 이파리 비 한 번 오면 누렇게 말라 올라가 버려요. 누렇게 마르면 마그네슘 결핍 그러죠. 입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빠져나가니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에요. 요소가 없어서 입속에 탄수화물이 이동한 거예요. 탄수화물. 날이 더우면 더 많이 빨리 이동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생장점에 나온 잎들이 종전에 나왔던 거 요래 쪼그러졌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이렇게 맑게 나와요. 비료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잎은 비료를 아직 안 먹었다 그래요. 왜? 포도가 이렇게 달려있거든. 그런데 단 아직까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포도를 익히는 데는 문제없다. 많이 달렸죠? 적게 달린 거 아니죠 이거? 복수로 달렸네요. 달렸다는 거는 지가 키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고, 그러면 잎 두께가 두꺼워서 엠보싱이 나와 있으면 다 익혀요. 먹고 남아있는 거는 두께가 볼록볼록하게 남겨 있어요. 겨울에는 단풍이 들어서 체내 저장용을 당분을 축적하고, 여름에는 잎이 볼록볼록 엠보싱으로 축적해요. 비료가 부족하면 이슬을 맺죠.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흘릴 때 여기에 생장점에 이슬을 맺으면 그것도 타요. 그래서 포도 알이 수정이 안 되고 흘러버린 거, 그 자시에 쬐끄만한 거 붙어있죠. 새파랗게 붙어있고 포도 꼭지만 녹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에 짠들이 생겼죠. 짠 거 있죠. 보이죠? 자잘한 거. 이것들은 왜 그러냐,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거기에서 잎에서 흘러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그래서 제피곰팡이 핀 거예요. 제피곰팡이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눈물을 왜 흘렸느냐, 지금 잎이 두께가 얇아서 낮에 먹은 게 질소가 없어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기공을 닫고 가져온 양수분, 영양성분을 먹으면 잎이 얇아지거든요. 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뿌리가 설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뿌리가 설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맹탕인 영양이라고 판단하겠죠. 버려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질소를 소화시켜서 들어온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꽃잎에 모여있던 거죠. 꽃잎도 잎이니까 이슬을 맺겠죠. 그럼 꽃잎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날씨가 흐리고 환경이 맞은 날 잿빛 곰팡이가 붙어서 먹으려고 촉수가 포도 송이 요 꼭지 있잖아요. 포도 송이, 알맹이 꼭지, 가늘잖아요. 거기다 꼭지를 가지고 빨아먹어본 거예요. 그러면 포도 하진이 된 것들을 보면 거의 다 대수 알맹이는 새파랗게 조그만 있어요. 맞죠? 알맹이는 새파랗게 있고 그 다음에 꼭지만 뽀얗게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잿빛 곰팡이 먹은 거예요. 화진은 질소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생긴 거다. 잎 두께가 비료를 안 줘서 생기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면 눈물 흘린다. 눈물 흘리는 건 장애다. 포도나무가 잇을 맺는 거는 장애다. 하우스 딸기가 잇을 맺는 거는 장애다. 들에 고추밭에 고추가 아침에 가서 잇을 위에 배물고 있는 거는 장애다. 잎 두께가 얇으면 잇을 배물어요. 복숭아가 잇을 맺는 거는 장애다. 잇을 맺는다는 건 자기가 뱉어내는 물은 몸속에 먹었던 게 영양이 적어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아무리 많은 물을 줘도 먹지 않는다. 왜? 잎 두께의 수분량이 늘어나면 뿌리가 설사하기 때문에 지가 죽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이해되죠?
잎 두께가 얇아지면 지 스스로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잎 두께가 얇아지면. 그래서 작물들은 자기의 고유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질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걸 계속 나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가 안 익고 맛없고 당도가 떨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러죠. 이 샤인마스켓이 어디에서 넘어왔습니까? 일본이죠. 일본에서 넘어올 때 걔들이 제대로 개발 못해서 넘긴 거죠. 그 일본 책을 보고 뺏기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되겠죠. 양이 적겠다고. 그 포도 교육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소 주지 마라 그러죠. 요소 지금 많이 준 사람 100평에 7포 준 사람 지금까지 제일 많이 줬어요. 올해 들어서 사용량이 7포.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이거 1kg 이상 먹어요. 100평당 1kg 이상 먹어요. 그리고 지금은 얘들이 비료를 많이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잎 두께가 얇아서 비료를 못 먹어요. 그럼 이제는 생장점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먹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비료 줘도 못 먹어요. 왜?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비료를 줬는데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근데 소화액이 나오러 우리는 연면시비 했죠. 연면시비. 그래서 잎 한 장 한 장에 연면시비 영양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엽은 햇볕을 적게 보면 영양 생산을 적게 하면 공급을 적게 받게 돼 있어요. 식물이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한쪽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기한테 불편한 게 없어요. 어떻게든 첫째는 살아남아야 되고, 둘째는 열매를 익혀야 되는데, 생산 못하는 이파리에는 영향을 주지 말고 잘하는 곳에 준다. 그래서 상부우세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등굴 각도로 좀 핀핀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30도 방향으로. 이거는 45도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등굴 각도로 30도 방향 해라는 거는 각도가 세면 셀수록 아래 잎이 많이 쳐져요. 그래서 지금 아래 잎이 쳐진 걸 다 집어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한 30도 방향으로 하면 아래 잎이 적게 생겨요. 그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받고 영양 생산해야 되는데, 이 놈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와 같은 종족에 대해서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햇볕을 갈라 먹는다. 나눠 먹는다. 그래서 잎을 치마폭처럼 접어주더라. 그래서 등굴 간격을 더 좁혀도 된다. 여기에서 지금 여유를 있다면 가지 간격을 더 좁혀서 더 달아도 된다. 이제 지금 현재 가지의 착과량을 보면 좀 많이 적정히 달았는데, 그러나 등굴과 등굴 사이는 늘어다. 아직도 지금보다도 더 달 수 있다는 거죠. 상주의 송경식이 요거는 얼쭉 요래 많이 달린 데가 달렸고, 그 외들은 반밖에 안 된다. 그죠? 여기에 달린 송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등굴과 등굴 간격을 보면 그래도 한 15cm 정도는 된다는 거죠. 등굴 간격이. 그럼 등굴 간격이 지금 얼마까지 좁히냐면 6cm까지 좁혀. 2m 40에 80송이까지 있다랬더니 1kg씩 나무 2평에 80kg 넘게 나오죠. 2평 안 되게. 그래서 지금의 생산량을 더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농장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가야 될 거는 이 달린 포도량을 익히는 기술을 배워가야 되겠죠. 근데 익히는 거는 누가 익혀요? 이파리가 익혀요. 이파리. 포도 잎의 두께만 두텁게 해주면 이거 다 익혀요. 포도를 다 키우고 남아있는 영양소는 잎이 엠보싱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는 초기 연면 시비와 설탕을 사용하는 목적은 잎이 영양을 가지고 있으면 키를 안 키워요. 절간이 좁아져요. 그게 탄수화물 설탕 공급이는. 그래서 목면 시비에서는 물 500에 설탕 5kg, 골드그린 2리터, 2 내지 3회. 연면 시비에서는 포도 알이
요 알맛 할 때, 녹조 알맛 할 때까지 물 500에 설탕 3kg, 골드 그린이나 칼라 1.5L, 맹물 10일 하면 자주 할 수 있고, 연면 10일을 맹물 10일 안 하면 일주일 만에 해라. 그러면 잎이 영향을 받아서 뿌리에 소화액을 많이 내린다. 그리고 토양 분석 결과 적정 범위,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전극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계절의 이 식값은 질소로 맞춰라. 계절의 이 식값은 질소로 맞춰라. 요소비로 조가 맞추란 말이 들리죠? 그죠? 예. 계절의 이 식값은 질소를 맞춰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요 대목 하나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부연 설명하죠. 그리고 연면 시비는 꾸준하게 재주지 않으면 잎은 영양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이시겠습니까? 두께가 얇죠? 잎은 영양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연면 시비에서 얘는 영양을 가지고 내려줘야 돼. 내도 영양 생산한다. 뿌리한테 가르쳐줘야 돼. 이 잎을 반쪽만 가려놔도 영양 생산을 원하면 이거만큼 공급을 안 받아. 여기 죽어요. 반만 죽어요. 얘네들은 DNA가 햇볕에 가려서 영양 생산을 못하면 영양 안 줍니다. 동물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몸 갖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면 시비를 꾸준하게 해줘야만 영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햇볕 잘 받는 놈이 일을 해야지, 햇볕 안 받는 놈한테 계속 주면 손실이 가거든요. 햇볕 안 받는데 순이 나가도 안 되거든요. 햇볕 안 받는데 순이 찔찔 나오고 있으면 영양 손실만 생기죠. 햇볕 받는데 순이 나오면 다음에 햇볕을 받아가 저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햇볕이 안 받는 곳에는 영양을 차단해요. 그래서 연면 시비 하역까지 충분히 해주는 거는 영양을 내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영양의 관이 계속 아래로 내려줘야만이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겠죠. 영양은 동물하고는 달리 우리 팔이 영양 생산 안 하죠. 얘들은 이동의 관과 아주 나누어지가 있어요. 열매를 키우고 생산하고 이동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죠. 우리는 행동을 집어먹어야 돼요.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있어가 작게 주면 작게 먹고 크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크고. 왜? 동물이나 곤충이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포도가 맛있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란 동물이 맛있게 만들어졌을 뿐이지, 얘들은 누가 맛있게 먹느냐? 새나 곤충이나 먹고 씨앗을 번식이 땡기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익을 때는 색깔이 좋고 향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먹다가 남기면 안 썩고 또 먹고 싶고, 먹은 동물이 수명이 길어야 된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황금알롱포 사과는 깎아나면 뽀예요. 깎아놨을 때 사과가 붉어지는 거는 풋사과의 독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요. 그죠? 새가 짜면 썩지도 않아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식물의 본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에 최대한 본성에 가깝게 만들어줘야만이 우리가 먹었던 동물들이, 곤충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포도 누가 먹었나요? 우리가 생산한 동물이나 인간이 먹은 것이에요. 엄격히 나누면 동물이에요. 그 동물의 DNA에는 맛있고 좋은 걸 기억해요. 또 먹고 싶고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탄수화물 농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식물이 그렇게 많다는 그걸 기억하고 잘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그 집 포도 그거는 사모님께 먹어도 돈 안 아깝더라. 내가 사모님께 했는데 니도 사모라. 남이 내 포도를 선전해 줄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게 당브리스로 요즘은 척정이 된다. 맛에서는 척정이 안 되는 오묘한 맛도 들어있다. 그러나 척정되는 맛은 당브리스로 된다.
올해는 포도 사이마스의 당브릭스가 최하가 18브릭스. 그러면 제대로 인기 있으려고 하면 20브릭스 만들어야 된다. 작년에 팔아먹던 18브릭스로서 뛰어들면 올해는 별로 인기 없다. 포도 박스에 여기에 있는 분들도 포도 내 포도가 당도가 좋으면 스티커 금방 만들어 붙이가 팔겠죠. 20브릭스. 선진국에는 박스에서 과일 당도를 붙이가 팔니다. 후진국에는 그냥 팔아가 대충 땡겨 챕니다. 네가 사과 갔으면 끝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후진국이 하는 소리고, 우리나라는 정보가 소통이 빠르고 이제는 자기 이름을 붙여주고, 언님이 어디서 우리 밭 포도 맛없다고 계속 유튜브 선전하고 있으면 내가 살겠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고객과 나의 호평을 받을 수 있다. 항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끊임없는 영향의 이동의 행동을 가지고 있다. 잎이 생산 안 하면 그 잎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질소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 잿빛곰팡이. 포도가 익을 때 잿빛곰팡이 생기죠. 이슬을 맺어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나왔던 아미노산 단백질이 잿빛곰팡이가 피어서 잿빛곰팡이는 뿌리를 내려서 계속 더 번식한다. 요소 주면 안 생겨요. 녹인병, 가리 가다 고온열상에서 생겼다. 질소 부족. 요소 비료 많이 주면 녹인병도 잘 안 생겨요. 흰가루병, 탄수화물이 양이 작아서 생긴 게 흰가루병이다. 흰가루병은 고추에 생겨서 잎에 뿌리를 박는 놈이 있고 그냥 뿌옇게 되어 있는 오이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요소 주면 이 세 가지 병은 없어집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잎이 두꺼우면 생기지 않는 병이 세 가지다. 눈물을 안 흘려야 되는 병이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 생기는 병이 잿빛곰팡이, 그리고 잎이 얇아서 고온에 의해서 녹균병. 양파를 심을 때 녹균병이 생기는 건 요소 부족 가리 가다입니다. 그래서 생긴다. 그래서 녹균병이 생기가 상처가 나면 그 사이에 일액이 빠져나와요. 그럼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오면 거기에 잿빛곰팡이가 붙어. 잿빛곰팡이는 붙으면 구멍을 뚫기 위해서 촉수가 구멍을 뚫어요. 그렇죠? 그게 잿빛곰팡이다. 잿빛곰팡이가 좋아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그래서 흰가루병은 아미노산 단백질 안 먹어요. 미생물들은 단종을 잘 먹어요. 단종. 작은 벌레들도 한 가지는 먹어요. 작은 벌레들도. 진딧물도 그렇고 거의 한 가지를 잘 먹어요. 그런데 진딧물에다가 감자 갖다 주면 안 먹어요. 진딧물한테 감자 안 먹어요. 개미한테 감자 주면 감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작은 동물이면 작은 곤충일수록 한 가지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는 포도가 됐건 사과가 됐건 감자가 됐건 얘들은 토양에 있는 탄수화물에 의존한다. 토양에 있는 질소에 의존한다. 질소를 먹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연면시비가 그리 중요하다. 지금은 설탕을 못 쓰는데 연면시비에 골드그린이나 칼라 여기에는 지금 요소 처비를 안 하는데 지금 요소 처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 2kg까지 쓸 수 있다. 왜 요소를 쓰지 마라 그러냐면 연면시비로서 잠깐의 요소 맛을 반하면 뿌리에 비료를 잡아가지고 작게 주고 더 나빠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소 비료에 효과는 있으나 함부로 그걸 줘가지고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요소를 주지 마라. 지금은 요소 비료를 줘라고 이제 살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 비료 주고 잎에도 주고 뿌리에도 주고 빠른 시간에 동작을 해줘야만이 과일을 크는데 비대가 된다는 거죠. 만생종의 사이마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7월 15일 1월 15일이 재고 춥고 7월 15일이 재고 더운 날짜로 여름의 중심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7월 15일에서 전후 한 달. 그 공기에는 질소량이 많이 필요하다. 질소가 있어야 더위를 안 탄다. 그래야만이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을 막을 수 있다. 잎이 두꺼우면 더위를 안 탄다. 그리고 물을 안 줘도 안개를 받아 먹었어도 잎을 맺히는 걸 받아 먹어서 살이 찐다. 잎 속에 탄수화물이 있어야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포도밭에 물주가 포도가 커지던가요? 절대 안 커져요. 수분은 35에서 45% 선을 그어놨단 말이죠. 토양 수분은. 그래서 포도의 기술은 물을 줘라가 아니고 척정기를 꽂아서 수분 35에서 45%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시값은 수분 35.6%에 이시가 1.83, 온도 27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비료가 부족해서 더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시값이 약 2.0에 돼야 되고 이파리를 꺼냈을 때 새카만 색깔로 나와야 돼요. 잎이 안으로 오므려지면 얇아서 오므려진 거고 뒤로 뒤집어지면 앞면이 살이 찐 거고, 오므려진 거는 앞면에 살이 안 짠 거죠. 테두리가 탄 거는 이렇게 꺼져 내려가요. 왜? 어릴 때는 심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비료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줘도 비료를 더 줘라는 소리밖에 안 하겠죠. 적다, 이시값이 낮다. 이 밭에서는 인상가리가 많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이시가 여기 요 자리는 좀 올라갔습니다. 수분 41.3%에 이시가 1.69, 약 1.7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아직 좀 더 줘야 된다. 왜? 잎이 먹었다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잎이 먹었다 할 때 조금 더 먹여야 된다. 그런데 생장점에는 잎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는 거죠. 새순에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료가 부족하다. 7월 15일 이후에는 골드 칼라만 쓰고 봉지 씌우고 난 뒤에는 설탕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봉지에 곰팡이가 오염이 되긴 하나 잎에서는 설탕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뿌리에서 설탕이 만들어지가 적게 오는 것 같으면 잎으로도 먹어야 된다. 그 원리죠. 여름에 배추 심으면 히뜩 디비지죠. 비 오고 나면. 네, 디비진 배추 바짝 서 있게 만드는 뭡니까? 설탕. 그 시기보다 좋은 게 설탕입니다. 잎 속에 탄수화물이 있으면 내려가질 않아요.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여름에는 설탕을 더 뿌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 잎에 여기 비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간에 비가 맞는 이파리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게 있나요? 다 녹아버리죠. 결국에는 비가 맞아도 괜찮을 정도로 잎을 두께를 두텁게 하면 돼요. 탄수화물을 더 늘려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부분만 비 오기 전에는 설탕을 되게 진하게 치나요. 비 맞는 부위는. 그럼 부초가 나오고 병을 만들면 영양을 잃은 거죠. 차라리 뜨드가 없는 게 낫겠죠. 포도에 먹었으니까. 근데 부초가 이놈이 지금 뭐예요? 먹죠. 먹고 있는데 이제는 바이러스가 없죠. 전에는 나왔다 하면 바이러스 지금은 없잖아요. 왜 없느냐? 왜 깔끔하냐? 요소를 주고 비가 와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요 잎도 지금 요 잎은 보면 뒤가 약간 부족하죠. 뒤쪽에 여기 요 부분은 약간 부족하죠. 열바닥이. 요 앞쪽은 좀 그대로 괜찮고, 그리고 또 요 끝쪽에 열바닥 요 조금 적게 컸고, 여기 요 부위가 요렇게 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잎의 모양을 봐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보면 나오자마자 잎이 살이 쪄요. 까마귀 살이 찌죠. 그래서 요 잎을 보시라고요. 나오자마자 살이 찌잖아요. 이 말은 잎이 살이 찐다는 거는 비료를 여기 이동시키고 있다. 그래서 살이 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여기에서는 이 시값이 2.9 나왔다. 대박. 비가 와서 다 먹었나 봐요.
제가 이야기했던 게 2.0이 나왔어요. 이제 수분 60%의 이시가 2.0이 나왔어요. 위치마다 조금 달리 나옵니다. 이 두더지 구멍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2.0이 나왔죠. 대표님 그래. 그저께 유한 세포 뿌렸습니다. 유한 셰퍼 뿌리세요. 예. 유한 그 비료도 아니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얼른 올리려고 뿌렸습니다. 유한 셰퍼 뿌리 보니까 200평의 셰퍼 뿌리가 20%짜리 새끼 뽑으면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소 한 포 반밖에 안 되는데 그거 들고 다니는데 고생만 했지. 아니 한 포 반만 들고 다닐 걸 왜 10포는 들고 다니냐고. 힘들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니 셰퍼 들고 다니고 고생만 뒤지겠지. 20%짜리 비료 줬다 가는 거야. 얼른 없어. 46%짜리 줘야 얼른 먹으라고. 편함이지. 뭐 얼른 먹게 지랄하고 뭐. 뭐 제가 이거 주인을 그 탓한 건 아니고 웃자가 한 살인데 우리 그 황금을 넘고 강의한다고 요소 셰퍼 준 거 우리 그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200평에 유한 셰퍼 들고 뿌렸다면 그것도 많이 준 겁니다. 놀랄 만큼 줬지. 그 뿌리를 한번 바닥에 보았는데 예, 거의네. 이 바닥이 이거 씹어질라 하면 포도나무 밑에는 다 묻었죠. 막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이 잎이 다른데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15잎이라고 해가지고 이 줄기가 여기까지 막 오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짧은데 이거 아무 그거 상관없어요? 가 있어. 네, 상관없어요? 그거 가 있어. 지금 다른 사람은 해야 되는데 이 파리가 먹고 남아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 그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이파리 개수가 많으면 포도 이만한 거 나옵니까? 이파리 20장에도 한 장을 하나는 못 키워요. 두껍게 하시라고요. 두께만 두꺼우면 된다고요. 12장에도 입만 두꺼워. 이파리 12장에 1kg 내송이를 딸 수 있습니다. 이파리 석장만 하면 1kg를 따는데 뭘 이만히 키워갖고 고생한다고. 이파리 12장에 4kg를 생산하는데 이파리 개수하고는 무관하다. 질문을 잘 하셨는데 우리 저 사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파리 12장에 4kg를 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양이 달려있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 말 입에서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 뭐 나무도 비실비실한데도 이렇게 많이 달아놓고 이게 나한테 봉다리 쌓아놓으면 이만큼 쌓여요. 봉다리가 뿌룩뿌룩해지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준 양대로라면 이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왜? 이시값이 지금 2가 나오잖아요. 2.0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료 주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 연면십에서 잎에서 심줄에 영향이 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금방 잎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포도를 키우고 힘이 남았으면 남았지 요거 조금 달았다고 포도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 두꺼워지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이파리는 뜯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살짝 뒤집어져. 이렇게 잎이 살짝 뒤집어져. 간간히 여기서 이제 뒤집은 잎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 끝이 뒤집어지죠. 살짝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잎들을 끄집어내보면 이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살이 찐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잎들은 살짝 뒤집어지고 있어요. 어디부터 아래쪽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이라면 이거는 금방 좋아져요. 부초나는 것들이 싱싱하죠. 지금 우리 그 밭에 가면 부초나는 게 깔끔하게 안 나죠. 그거는 가리가다 때문에 그래요. 가리가다 때문에. 그 질소 부족 가리가다. 그래서 비료를 먹고 남아있은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거는 엠보싱이 나 있어야 된다. 잎이 두꺼워서 볼록볼록 해야 된다. 볼록볼록하면 포도를 4송이를 달아도 키우고 5송이를 키우고 똑같습니다. 그 날짜는 조금은 딜레이 될 수 있어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당도 올리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올린다. 20% 이상도 충분히 올라가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올해는 소량으로 심은 분들은 단골 고객을 만들어 팔아야 된다. 그 말은 비싸야 돼. 내 포도가 당도가 높아야 돼. 당브릭스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당브릭스를 얼마나 올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포도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우리 여기 농가 대표님이 이렇게 하기가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인삼밭에 요소주로 가면 아무도 안 주잖아요. 어제 줬어요. 좋지? 보람이다. 미친놈이래요. 이렇게 많이 달았다고. 보람이다 잔뜩 뿌렸어요. 인삼밭에 인삼도 여기 볼까요? 사과 오리지널 사과 이파리도 따오고 그린 한 거예요 그게. 인삼 좋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이게 과학이에요. 그린 많이 뿌린 거예요 그게. 연면시비하고 얼마나 좋아 이거. 아직까지 가리가 시커멓게 들어있네. 가리가 노랗게 들어있네. 아니 보시라고. 이 아래 얼룩얼룩하죠? 그죠? 이게 3년근이에요. 야, 향 좋네. 금종이에요, 오리지널.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인삼이. 이게 오리지널 인삼이에요. 인삼은 앞으로 약이 아니고 채소예요. 예. 채소를 키워야지. 이제는 젊은 사람들 안 먹어 이거. 피자에 들어가야지. 피자에. 사파게티에 들어가야 피자에 들어가고 물김치에 깍두기에 들어가야 이제 인삼이에요. 뭐 이제 옛날 이야기하고 있어. 이파리 보드라올 때는 뭐 약 안 쳤을 때는 이파리 뜯어갖고 물김치 다 먹고 밑에 거는 깍두기 다 먹고 그래야 되지. 뭐 이놈이 뭐 보약이겠어요. 보약 아니야 이제. 이 뿌리가 보세요. 맞아. 뿌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죠? 다 보입니까? 예. 뽀얗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뿌리가 저렇게 나야 되는데. 대표님 여기 사과도 있습니다. 사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잔뜩 먹는 거. 복숭아. 복숭아. 이 사과도 비료를 안 주면 배가 고파서 안 되거든요. 사과 심어놓고 어릴 때 유목 때는 비료템 많이 주거든요. 가을 되면 크다는 게 때깔이 지가 안 나르켜도 나버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안 주면 색이 안 나거든요. 그 왜 안 그러냐? 사과가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이파리가 이게 이렇게 살이 쪄 있어요. 이게 볼록볼록하게. 이파리가 살이 안 찌고 사과 이게 호피무늬색이 나는 거 있죠. 배가 고파서 울컥울컥 크다가 보면 얘가 호피무늬가 나거든요. 자랄 때마다 늘어지니까 그 호피무늬색이 나는 사과는 색이 안 나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누가 돈을 가져가나? 영양제 장사하면 돈을 가게 돼 있어요. 적정량의 인산가리 칼슘인데 요소비를 막 잔뜩 주가지고 가을에 쳐서 지나서 가리로 돌리면 되겠죠. 그럼 빨간색이 잘 나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사과가 엠보싱이 나가 있는 잎이거든요. 요거 만져보시면 돼요. 한번 돌려보세요. 이파리 만져보시라고. 오일이 한 번씩 그 사과네. 요소 한두 나무가 이래. 요소 안 좋네. 더 줘야 돼. 약해. 예, 더 줘야 돼. 이거 얇아요. 병이 들은 이파리는 왜 병이 들면 잎이 죽냐면 병이 들면 그 영양소를 뽑아가 버리거든요. 병이 더 먹기 전에.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도 뿌리에서 영양이 계속 오는 것 같으면 그 병든 그 고자리에 치우게 되면 안 떨어져요. 갈반은 질소 부족에서 영양을 빼간 거거든요. 포도가 병이 들면 영양을 빼가거든요. 일시적으로 지상부가 좋아지거든요. 약간 부초가 나요. 포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잎이 떨어지면 생장 때문에 영양 이동했거든요. 그럼 잎을 한 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을 계속 공급하면 이 병든 거는 병은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잎이 더 상처 먹어 들어가면 안 돼요. 잎 두께가 뚝 얇아지면 영양을 빼가버려요. 생산을 못하면 빼간다는 거죠. 제일 보약이 병을 막을 수 있는 게 첫째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탄수화물이라는 건 결국에는 탄수화물 생산은 뿌리에서 질소를 소화시켰을 때 아미노산 단백질 그 영양소가 지상부 잎으로 갔을 때 강합성의 탄수화물이 됩니다. 포도 당도 올리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요소. 요소를 줘야 포도가 당도 올라가지. NK를 주면 당도 올라가 있어요. NK를 주는 순간에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NK 줘야 되는데 질소를 잔뜩 안 줘서 NK 주는 것 같으면 18-를 주면 당도가 떨어져요. 더. 사과밭에 18-, 복숭아밭에 18- 주면 나빠져요. 복숭아밭에 지금 뭐 줘야 돼요? 요소 줘야 돼요. 그럼 봉소가 단단하고 색깔이 잘 나겠죠. 인상가리가 많으니까. 복숭아가 보울이 없는 건 전 다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요.
물러지고, 따다는 복숭아가 시들어야 되지. 물러지는 건 홍시가 되는 건 전 다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봐주시래요. 저기. 그래서 샤인마스켓은 지금 늦긴 하나 지금부터 비료를 계속 주셔야 됩니다.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의 목적은 초기에는 봄순을 키워서 전체의 몸을 크게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뿌리로 내려주고 뿌리를 발달시키고 지상부에서 잎이 자라고 그리고 봄순의 영향을 돌아오게 만드는데 시간이 지내버리면 도장지로 간다. 도장지 가기 전에 봄순을 최대한 키워야 된다. 그게 목면 시비, 연면 시비의 목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뿌리가 일을 잘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봄에는 100%의 효과 나오되 지금은 몇 프로 효과 나오냐? 줄어요. 지금은 20%에서 30% 줄여요. 효과가. 왜? 뿌리가 일을 해야 전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가 지금은 일을 잘해야 될 시기고 보조적으로 연면 시비는 도와주는 거다. 도움이다. 그리고 맛과 품질은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 사이마스켓, 블랙 사파이어, 뭐 다른 포도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차인 잎이 설명 저렇게 잘 듣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 차인 잎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는 질소 부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근데 그 초기에 가온 포도에 예. 예를 들어서 저게 약 잎이 6매 정도 나왔을 때는 사실은 뭐 고온 됐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2월, 3월경에 나오니까. 그거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그래서 맹물을 뿌리줘도 풀리고 그래서 맹물 시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잎이 세포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때도 낮에가 20도 30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이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세포가 파괴되니까. 단 5분에도 5분만 30도 올라가도 파괴가 되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밖에 하우스 밖에 나고 춥다고 그건 내가 추운 거지. 나무는 더워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그 연하기 때 잎이 타는 현상도 비슷한 증상인가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잎은 함수량을 가질 수 없다.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먹는다. 왜? 뿌리가 설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 주 생산의 재료는 우리가 주는 원소 중에서 무기물 원소 중에서 질소만 미생물이 바꿔요. 뿌리에 소화액을 잎에서 내려준 거죠. 동물은 곤충이나 동물은 위장이 안에 있고 식물은 체외 위장이 있어요. 뿌리에. 그래서 거기에서 걸쭉한 영양을 내놨다는 거죠. 그게 식초, 당분 그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질소를 소화시켰을 때만이 아미노산 단백질 그걸 잎으로 가져갔을 때 탄수화물이 된다. 탄수화물이 돼야만 수분이 많아서 고온장애가 없다. 이제 이해됐죠? 예. 요소 줘라. 그리고 연면시 해라. 예. 맹물시 해라. 그게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 보면 되죠. 샤인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 그 지금 상품 중에 골드그린, 골드칼라가 있는데 예. 15일, 20일이면 출하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두 개의 상품 중에 어느 걸 써야 7월 15일부터 수확 40일에서 45일 전부터 골드 칼라를 써라. 골드칼라? 예. 주기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요. 남았는데 잎이 두꺼우면 당을 올리기 위해서 염화가리 살포할 수 있다. 지금 잎이 얇으면 두 개 동시에 써야 된다. 지금 현재 연면 11호 지금 출하를 하루 만에 출하하기 않기 때문에 잎 두께가 얇으면 요소를 간주를 해줘라. 관주는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100평에 얼마나 줬어요 이때까지? 100평에요? 예. 뭐한 5kg? 이때까지 총 좋은 게 얼마라고요? 5포 줬습니다. 100평이에요? 아니, 전체 몇 평인데요? 1000평에 1000평에 다섯 포 줬으면 비료가 그 5번 100kg죠. 400평에 한 5kg씩 계속 한 4일마다 주고 며칠간 있거든요. 며칠간 줬어요. 1000평에 400평에 몇 킬로야? 5kg. 100평에 5kg가 아니고 예.
하루에 그 지금 먹을 때는 하루에 100평 1kg 이상 먹어요. 1일 1kg. 한번 늘려야 되겠네요. 지금 그 포도는 무게가 안 나고 알이 안 차거든요. 안이 비엔 꽉 채워고 무게 늘리려면, 가가지고, 100평에 10kg씩 이틀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달아줘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 한 30kg 들어가겠죠. 한 며칠 만에. 그러면 이식값이 올라가고, 잎이 두꺼워지면 요거처럼 며칠 만에 무게가 포도가 쫙 늘어나요. 그런데 당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식값 올리고, 그리고 연면 시비에 뿌리에 올라올 거니까 지상부에서 연면 시비에 골드 칼라 1.5리터에 그 봉지 샀습니까? 네, 쌌어. 봉지 샀으면 설탕 3kg, 1.5kg 설탕 3kg에 요소 1.5kg, 가리 1kg. 예, 그렇게 해서 연면 시비 해주고 맹물 시비도 해줄 테고 뿌리의 경우 요소를 늘려라. 이식값을 늘려라. 그러면 포도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당도도 올라가고 된다는 거죠. 잎이 얇아서 당이 안 올라가는 거죠. 이거보다 두꺼워요. 입이 두꺼워요. 두꺼워요. 색은 색은 새카만해요. 새까만해요. 네. 진하고 두꺼우면 진하고 두꺼워야 됩니다. 두껍고 연맥은 약간 노릇하게 해야 돼요. 두꺼운데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약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최고입니다. 박수 한번 치요. 요건 최고입니다. 잎이 두껍고 딱딱한 거는 가짜다. 잎이 두껍고 부드럽고 요거는 제일 잘하는 겁니다. 최상입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포도가 안 좋아요. 그거는 봄에 먼저 시작할 때가 조금 그죠? 예, 예. 지금 예, 굉장히 많이 그렇죠. 좋아졌어요. 지금은 좋아졌는데 이제 지금 달린 걸 좋아지게 하는 거지. 예. 저 앞에 일어난 걸 뭐 새로 재생산 못 하거든요. 세포를 복원 못 시켜요. 이파리가 꼬인 걸 복원시키지 못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이요. 예. 다리는 언제부터 연면식을 하는 거예요? 잎이 두꺼울 때 하냈어. 잎이 두꺼우가 빼낼 때 이 정도 두꺼운 거는 빼먹어도 괜찮아요. 조금 빼먹어도 괜찮아요. 요 정도는 많이 빼먹을 건 없는데 복숭아가 지금 익을 때 요 정도 되면 빼먹어요. 요것들은 빼먹어도 괜찮아요. 요소를 물 500에 한 2kg까지는 먹어내요. 가리 3kg면 타버려요. 지금 요것보다 두꺼운 거는 지금 잎이 두꺼운 거는 요것보다 두꺼운 거는 경기도 아침에 통하면서 사진 한 장 딱 보고 요소 3kg 염화가리 3kg 써라 그러거든요. 염화가리 3kg에 그 설탕 500g 털복숭이 돼서 염화가리 3kg 설탕 500g 살펴라 그래. 그리고 칼라 조금 넣고. 그래서 요거는 빼먹을 게 얼마 없어요. 요거보다 조금 두꺼우면 더 많이 빼먹을 수 있다는 게 잎에 들어있으니까. 비가 오면 도움이 돼요. 근데 요거는 비가 오면 얇아져요. 약간 얇아요. 잎 두께를 보고 비가 오면 도움이 될 게 해가 될 게 있다. 빠져나오는데요. 입이 얇으면 얇으면 사거리. 연면 시비에 요소를 이어줘야 돼요. 다리는 넣지 말고. 이러면 안 되죠. 해가 되죠. 근데 수확대가 됐다면 그것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농가처럼 방금 잎도 진하고 좋으면 진하면 요소를 낮추고 가리 양을 2kg 올리면 돼요. 그죠? 요소 양을 줄이고 요소를 1kg고 가리가 2kg 되고 그 방향이 바뀌어요. 또 다른 분 질문이요. 지금 안이 안 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래요 지금? 노지입니까? 하우스입니까? 하우스. 하우스 안 크는 거는 씨 크는 시기가 한 20일 있거든요. 네? 씨 크는 시기. 씨앗이 크는 시기가 봉지도 씌우고. 예, 그건 내가 한 거지. 뭐, 나무는 얘들이, 과육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씨앗을 먼저 또 키워요. 그러면 얘가 욕심이 있거든요. 그 과육에서 알이 떨어지가 굴러다녀도 씨앗을 익힐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일이 처음에는 과육을 쭉 키워요. 씨앗을 같이 크다가 과육이 적정량이 컸다. 그럼 노지, 우리가 샤이메티켓이나 노지에 있는 감이나 이것들이 한 7월 20일 되면 안 크는 시기가 딱 나와요. 며칠 전에 이 사과, 제주도 키위, 그 다음에 사과, 제주도 키위, 샤이메트 하우스 요 세 가지를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침에 우리께 지금 안 큰다 이게야. 그 말은 씨가 크는 단계에 가면 약 20일 동안 안 큽니다. 이제 이해되죠? 샤인머스켓 씨도 없잖아요. 씨를 다 제하고 그냥 나오는데 어쩜 씨를 지방은 그대로 있잖아요. 얘는 몰라요. 우리가 지베린 처리를 했을 뿐이 얘는 몰라요. 지베린 처리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포도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포도 자체가 얘가 씨가 없어진 줄 모른대요. 포도 알이.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예?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비료 주고 그 다음에 관리만 하면 되지. 때가 되면 요소를 막 줄여요. 요소를 개치부터 몇 퍼졌어요? 요소는 나는 많이 안 줬는데. 서지겐스도다 많이 안 줬어요. 네, 많이 안 줬어요. 요소 부대가 뭐래요? 요소 부대는 이빨 없어요. 많이 주면 열과가 생길까봐 우려돼서 안 열과는 줬어요. 가리가 많아서 열과 생기지 무슨 요소가 많아 열과 생겨. 거짓말로 해도 말 같은 소리야. 이게 비료를 끼주고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세포가 껍질이 굳어서 안 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익을 때 돼서 과육이 자라니까 터진 거죠. 그래 오늘 세포를 줬거든요. 오늘 몇 평이에요? 900평에. 900평에 네. 4포 반 정도는 줘야지. 오늘 그러니까 위험해서 많이 못 주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가 위험하고 네. 요소 주는 건 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럼 며칠 저기 언제 있다가 더 주면 돼요? 지금 이 시가 낮은 거는 5일간에 5일에 10kg씩 줘도 괜찮아요. 5일에 많이 주면 5일마다 20kg씩 주거든요. 급하면. 5일마다 20kg라는데요? 예? 100평에 100평 기준. 아랫게 상주에서 강의를 하니까 상주에서 김천에서 오신 어르신이 내가 오셨어요. 1300평에 비료를 줘도 안 좋대. 몇 포 줬냐? 그냥 50포 줬대. 1300평에. 작게 줬다고 대기 멀쩡하게 오늘 아침에 7포 더 주고 갔대. 1300평에 57포 요소를 줬거든요. 근데 아침에 줬던 걸 이야기 안 하고 50포 줬다 했다가 대기 멀쩡하게 오늘 아침에 7포 더 주고 갔대. 5일만큼 주라고요? 예? 5일만큼? 5일 아, 띄웠다가 숫자가 요래 나오더라고요. 아니 5일 띄웠다가 주라고요? 예. 오늘 줬으면은 앞으로 5일 있다가 조금 줬으니까 그거 내일 줘도 돼요. 네? 그건 수분 양만 문제가 되거든요. 줬으니까 내일 또 줘요. 내일 줘도 괜찮아요. 그건. 그럼 함술에 수확하기 며칠 전까지 줘도 돼요? 포도 따면서 줘도 괜찮아요. 아니 딸이 딸 때는 주면 안 되잖아. 딸 때도 괜찮아. 말 같은 소리 딸 때라도 줘야지. 그래, 빨리 익는다고. 하루 만에 다 따는 거 뒤에 따는 놈은 따고 나서도 주라잖아. 이 시값은 계절의 이 시값은 적정해야 되니까. 지금 배웠던 게 전부 다 가짜로 배워가지고. 그런데 대표님 그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예. 많이 봤는데 지금 저희들 농사진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왜냐면 저희들은 유도를 많이 쓰면 이제 이건 모르는데 전에 저 캠벨 같은 거 보면 다 터진다고. 거짓말로 고려하면 안 되고. 여름에 여기 대부분 물어보세요. 다. 거짓말로 고려하면 안 되고. 여름에 요소를 안 주고 안 크고 있다가 껍질이 경화가 돼가 굳어 있다가 익을 때 과육이 자랑이 터지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밀감도 터져. 말 안 되죠? 밀감 그 물컹물컹 왜 터져 그러죠? 여기서 제주도 밀감 그거는 뭐 따가 던지도 괜찮은 거 농사 짓기 수울 때 가죠. 그 사람 여보고 뭐 포도가 뭐 일할 게 있어. 자기 거면 힘들다 그래.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 다 쉽다. 제주도 가서도 밀감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강원도에 가서 감자 기술 가르쳐 주고. 제가 배우는 건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포도나무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이제 결과는 이 포도를 잘 따내면 저기고 이 포도에 달렸어요. 성공 여부가. 아니요, 작년에 그렇잖아요. 이 포도만 잘 따내면 요소를 한 포씩 뭐 갖다 주세요. 요소 주는 게 좋은 거고 그것도 못 익으면은 교육을 잘못 받은 거고. 본인만 잘못하지 다른 사람 다 잘하거든요. 이제 남의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만큼만 그래 못하면 한 폭이라도 줘보고 한 폭이라도 그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맞은 거지 다른 사람이 안 맞은 건 아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비료가 그 역할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블랙 사파이가 많이 터졌죠. 망했어요. 예? 망했습니다. 지금 망했어 블랙사이. 무식해서 망한 거지 뭐 남한테 물어보잖아. 본인이 무지해서 나무를 뭐라고 있는 거지. 전라도 보성에 그 살려줬잖아요. 어제 아침에 전화하니까 요소 한 포 줬대 또. 어제 아침에 100평에 요소 한 포 또 줬다는데 비료 안 줘가지고
블랙 사파이어는 사이먼스 캐프도 잎 두께가 얇은 종이에요. 그 대신 가지가 굵어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순을 잘 떼야 되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포도만 잔뜩 달아놨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더워서 포도 알이 고온 열상을 입어서 세포가 굳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고 있다가 익을 때 돼서 과육이 자라면 터지는 거죠. 과육이 자라면. 그래서 블랙 사파이어 그것도 가르쳐주고 잘못된 거는 다 기술 개발에 가르쳐준다. 단 강사를 만들면. 대표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금 제가 쌀맛을까 700평을 짓고 있는데요. 예. 순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일손이 많이 지고 부족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 지금 그게 봄순에서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줘야 도장순이 안 나거든요. 봄순에서 영양의 관이 그거 충분하게 만들어야 도장순이 적게 나는데 봄순에 연면 시비 적게 나오면 도장으로 많이 빠져요. 연면 시비 초기에 적게 해서 그래요. 그렇죠. 3절 적시하는 거 그거는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는데 그때 뿌리면 순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쁘진 않는데 그때 해버리면 잘못하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일손만 느린 거지 별로 덕도 없다. 이파리 많다고 되나? 이파리 많다고 되진 않는다. 잎이 두꺼워야 되지. 일손만 늘렸다. 일손만 늘렸기 때문에 돌이 해가 되기도 하고 그때 자를 때 그 압력으로 인해서 포도알이 커지는 장점은 있다. 예, 알은 커지는 장점은 있는데 그로 인해가 일이 늘어났다. 일손이. 예, 일손 한 번씩은 따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경우에 중간에 비료를 많이 주고 연면 시비를 하면은 도장지가 덜 크나요? 아니죠. 초기에 봄순에서 잎이 영양 생산만에 이동할 건데 봄순에 연면 시비를 적게 하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3절 적시면 하고 싶으면 하는데 이런 뒤지게 한다. 이를 뒤지게 하고 싶으면 3절 적심해라. 이제 결론 나왔죠? 3절 적심하는 것 같으면 이를 뒤지게 한다. 이파리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석장만 해도 1kg 키우는데 왜 굳이 이파리 늘린다고 고생을 늘리겠냐? 이제 이해되나요? 석장 가지고 1kg 키워야지.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제가 보통 할 때 저기 풀매트를 하든지 그 후에는 덧크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풀매트를 하고 덧크리를 하지 말고 그냥 지베린만 하라 해서 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과가 어떻게 잘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 과일에 예. 호르몬을 먹인다고 해서 당도 올라가던가요? 호르몬을 썼다고 해서 포도 당도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호르몬하고는 당도하고 상관없는구나. 그렇죠. 그 세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저대한 역할은 없다. 씨를 없애는 거는 지베린이다. 씨를 없애는 게 그 다음에 영양이나 호르몬이 들어갔다 해서 그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 과가 이렇게 풀매트 하면 약간 길쭉하잖아요. 길쭉하면 당도 올라갑니까? 아니 길쭉한데 예. 그게 이제 과가 제대로 형성이 되겠는가 그것은 그 요소만 주면 돼요.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득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아인 요소는 한 마리당 몇 그램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500에 2kg까지 쓸 수 있다는 거. 예. 25마리 20마리 2kg까지. 물 한 마리는 80g까지. 대표님, 예. 이 기계로 예. 비료를 물에 탄 이식값 측정이 가능한가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요소는 중성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요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합비료의 요소는 중성이 안 나오고 복합비료 인산하고 가리하고 다른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액 비료의 기계 안에 땡크 혼합 땡크 찍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양액 비료는 이걸로 측정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요소값까지요? 양액 비료 요소 없거든. 아, 양액 비료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김천에 작년에 포도가 아닌 거 가지고 크고 알도 크고 예 그런데 잘 형성 좋았는데 당도가 올라가가지고 애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본인 집에는요? 저는 추석 전에 일찍 가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포도 딸 때까지 작년에 제가 봄에 6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포도 당도 없다고 목이 터지라고 요소조라고 외쳤는데 그 정보가 많이 안 알려져서 못 줬거든요. 잎이 두꺼워야 당도가 올라간다. 잎이 살이 쪄야. 그럼 요소 안 줘서 당도가 안 올라갔다. 대충 팔아먹었는데 그게 우리 발등을 찍고 있겠죠. 소비자들이 이제 더 영리해지고 그리고 신뢰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중매인들이 이제 앞으로는 비파괴 당도계를 정확하게 사가지고 이제 찍어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당도를 올렸을 때는 우리 집의 당도는 18불에서 써가낼 거고 20이 올라가서는 20을 스티커 그거 몇 푼 한다고 만들어가 따라라 붙여가 내겠죠. 그래서 차별화가 되고 있다. 차별화. 지금 사이마스켓은 여기 마치고 복숭아에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